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아태물리학부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의 국제물리학과를 복성하고 있는 박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대학교 물리를 전공하고 있는 최승도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류라는 학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흥미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물류학과를 선택하게 된 건 아마도 취업이라는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와는 달리 제가 물류는 복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영 쪽 전공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일단 컸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트에 진열된 물건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시작으로 이렇게 심화 연구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단순히 물류는 취업이 잘 된다라는 말을 듣고 목표로 왔습니다. 그런데 물류라는 분야는 막상 배울수록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밌는 전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시키시는 치킨이나 피자 같은 배달 혹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굉장히 설레이는 택배, 그리고 나아가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모두 어쩌면 물류라는 큰 틀의 하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음, 따라서 취업을 떠나서 이러한 것들의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해 드릴게요. 보통 물류라고 하면 택배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택배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택배업은 저희가 배우는 것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우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기업의 생산, 유통 활동에 수반되는 제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최적화하고 어떻게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저희 물리학과에선 배우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운송수단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해운로를 통해서 운송할 수도 있고 항공이나 내륙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특징도 배우고 방식들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꼭 물류만 이런 운송 관련된 것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무역과 관련된 국제 거래 질서에 관한 법규도 배울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무역 통관 그리고 관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항공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업공학 측면에서 되게 많이 배웁니다. 예를 들어 한 과목 중에 OR이라고 Operation Research라는 운송망 설정을 배우는데 이런 것 같은 그런 산업공학 측면을 제외하고는 국제물류, 항공물류, 화물관리 등 되게 굉장히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배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고객의 주문부터 그 물건이 소비자에 도착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이렇게 조금씩 혹은 세밀하게 배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우선 답을 드리자면 물류학과가 진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취업이 잘 된다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물류학과라는 분야가 전문 분야이기에 다른 학과보다 취업이 조금 더 잘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취업이 잘 된다고는 들었는데 월등히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잘 되는 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물류 직무 내에서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느 쪽으로 커리어 패스를 설정하고 나아갈 것인가가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승도님은 저도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물류는 취업이 잘 된다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 사실이 아닙니다. 물류든 어떤 전공이든 그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착실히 계획해서 수행한다면 기업이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저도 대학생이니까 이런 취업 분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도 하는데 다만 확실한 거는 물류 특성상 인력 양성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다른 전공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그만큼 적으니까요. 음, 네. 그렇죠. 음. 먼저 네, 이번엔 네. 승도님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 이건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곳은 국내 기업으로는 아마도 현대글로비스나 대한통운 혹은 판토스와 같은 물류 종합 전문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류 특성상 어느 분야에나 어느 기업에나 존재하고 또 어느 부서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선택의 폭은 다른 특성의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넓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동의하는 입장이긴 한데요.
전문적으로 이제 뭐 유통 물류만을 담당하는 업체도 이제 있는데 뭐 예시로 들면 저는 또 세방이나 아니면 로지소울이나 아니면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로도 취업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본인이 어떤 특정한 그 생산 물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그 재료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쪽 생산업체 물류팀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는데 뭐 물류 쪽이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유통 물류 쪽에서는 유통관리사나 물류관리사를 예시로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무역 쪽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 하면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관세 통관 쪽에서는 원산지 관리사하고 뭐 관세사, 보세사 등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CM 쪽에서는 CPIM이나 CSCP가 있고요. 좀 더 현장을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를 따시면은 좀 더 물류 현장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강조하자면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지게차 자격증을 꼭 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물론 사무직으로 들어가시면은 뭐 신입 되게 그런 일이 없다 생각하겠지만 신입에게 있어서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현장 일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기업에서는 요구하기 때문에 비록 몸과 정신이 피곤하겠지만 꼭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